자,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전까지는 이제 무주해반증은 이제 수술하는 병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뼈를 금을 내는, 이게 이제 자른 다음에 옮기는 절골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절골술의 종류, 수술의 종류, 그러니까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주해반증인 경우와 정상적인 부분을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 저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쪽은 정상적인 발이죠. 요거는 무주해반증이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뭐가 다르냐면, 자, 요렇게 요게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고, 엄지발이 이제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뼈와 두 번째 뼈가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요 뼈와 요 뼈의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좁혀주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좁혀주기 위해서는 이 엄지발의 발등에 있는 요 뼈를 절골술, 뼈를 절단을 해서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절골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림에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를 요것처럼 이렇게 줄여주는 것, 이것이 무주해반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명 우리가 절골술, 현재 무주해반증 수술의 가장 그 보편적이고 가장 결과가 좋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골술은, 자, 무주해반증이 있는 경우 절골술이 이 화면처럼 무주해반증이 조금 심한 사람, 아주 많이 심한 사람은 각각 절골술을 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교정을 조금만 하고, 이런 경우는 교정을 많이 해야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종류를 보면 요 뼈를 금을 긋는 절골, 말 그대로 뼈를 이렇게 절단하는 그런 부위에 따라서 요 위에 있는 거를 원위 절골술, 밑에 있는 부분을 근위 절골술, 그래서 요 밑으로 갈수록 교정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절골을 밑에서 하고, 교정을 조금 해도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위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무주해반증 환자도 절골하는 부위가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사진을 보면 요것도 이제 무주해반증인데 그렇게 심한 무주해반증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자, 요런 경우 교정한 경우를 보면, 자, 원위 절골술, 그래서 요 절골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진하고 보면 요거를 절골을 해서 이렇게 교정을 한 거죠. 이렇게 교정을 한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원위 절골술, 교정을 조금만 해도 되는 경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교정 후 사진이고, 자, 이거는 이제 중간 정도쯤 돼요. 요거와 요거 중간 정도쯤 되는 요 무주해반증, 한 중간 정도 되는 무주해반증은 사진을 보면 절골을 요 밑에서 한 거예요. 중간 정도에서 해서 이렇게 교정을 한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간 정도 절골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한 사람, 이렇게 좀 많이 휘었어요. 이렇게 많이 휜 사람은 교정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 보면 절골이 요 밑에 돼 있죠. 이렇게 밑에 돼서 요렇게 틀어져요. 물론 옆에 튀어나온 부분도 좀 깎아줘야 되고, 얘를 풀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연부 조직을 늘려주고, 이런 기본적인 수술들은 누구나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여러 수술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복합적으로 하는데 여기 근위 절골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무주해반증도 그 정도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수술은 절골술이고, 절골술은 교정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에 대해서 같은 절골술인데 절골하는 부위가 다르다. 이제 이것이 현재 무주해반증의 가장 일반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